그 하품 알아요? 하품? 보통 뭐 산소가 부족하면 뭐 하품한다는 거. 전염되는 거 알아요? 맞아. 띠기띠기띵.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품을 하면 이게 전염이 돼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기해.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이제 미러링 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러링 화법. 혹시 알아요? 뭐 그대로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자세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제 그 전에 그 앤서니 라빈스 내 안에 담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교육을 들어간 적이 있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걸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해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미러링이라는 게 무서워. 하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미러링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과의 그 소통이 된다? 커뮤니티가 된다? 뭐 주파수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행동이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가정해봐요. 그럼 안 듣겠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 해봐요. 너 해봐. 깔고는 거야. 그쵸. 그럼 상대방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러고 있는 데는요 말을 꺼냈다가 안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그런 거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졸려해. 졸려하면 이야기하고 싶을까? 아니면 화살을 돌리거나. 그렇지. 이 행동 하나로 뒤로 하는 거 이거 하나로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졸릴 때 어떻게 하죠? 이러잖아요. 졸려 죽겠어 지금. 듣기 싫어. 그러면은요 궁둥이 빼고요. 이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졸리다는 제스처 중에 하나인 거야. 나 네 얘기 듣기 싫어.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치. 나도 싫은데. 그러면 내가 은연중에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이건 뭐죠? 하지 마. 하지 마. 난 네 얘기 듣기 싫어. 그 소리예요. 그러면 말을 하려는 상대방은 기운 빠지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자기 손해인 거야 그거. 이게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청하라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들어라 라는 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걸 끌어낼 수 있게 하려면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 세워라 그러잖아. 의자 집어넣고 허리 세워라 라고 하잖아요. 이거야. 그게 안 되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까딱까딱 거리고 있으면은요, 아니면 이러고 있으면은 싫어. 그치, 그냥 벌써 싫잖아. 그 사람이 그건 정말로 나쁜 습관일 수 있어. 근데 그 제스처 자체가 원래 거부한 제스처예요. 아, 그게요?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런다고 가정하자고요. 나 얘기 끝났어, 가. 이 소리야.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한 줄 잡아놓잖아, 이렇게. 줄 잡아놓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가라고 말할 때는요, 난 일어서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 너부러져는 사람이 접는다는 얘기는요, 나는 너랑 얘기하기 싫어, 가. 이 소리야. 이런 제스처거든. 그 제스처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연중에 드러나는 걸 캐치를 못하는 바보도 있죠. 그렇겠죠. 말을 안 해주면 모르니까. 말을 안 해주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느낌으로 안다고. 가령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 전에 포커를 치면은 친구들이 나를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산 따위 안 해. 그리고 포커를 1시간 이상 어떻게 치고 앉아있어. 지루해, 못 쳐. 근데 야구장도 싫어하잖아. 왜? 그거 왜 보고 있는데 막 궁뎅이 흔드는 거 왜 보고 있는데 이게 싫어해. 귀찮아. 근데
왜 싫어하냐면은 뛰기 싫으니까 잠깐은 재밌는데 그게 1시간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휴구를 쳐야 돼. 어떻게 쳐요? 얘 눈치 딱 보면 벌써 보여. 첫 개 잘 들어왔는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 눈치로 보여. 그럼 막 쳐버리는 거야. 내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판만 키워놓는 거지. 그리고 딱 따가지고 적당히 주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잃고 나 잃었다 그러고 일어나 버리거나 내가 거기에서 내가 오늘은 2만 원만 잃어야지 라고 계산했으면 2만 원 이외에는 끊이지도 않는 데다가 나 이제 따잖아? 만약에 5만 원 땄어. 그러면 2만 원만 잃으려고 했으면 2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는 사이에 벌써 판은 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끼는 거를 싫어해. 그렇다고 계산도 안 해, 난. 느낌만 봐. 굉장히 민감해, 그런 거에.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의 자세라는 게 있어.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러고 오게 돼 있어. 앞으로 가자. 이러고 오게 돼 있어. 이게 아니라. 딱 그러지. 굉장히 불량한 자세인 거거든. 발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경청한다는 건 자세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들을 준비가 돼. 내 몸이 알아.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맞아. 그거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구하고자 하고 듣고 싶으지 않으면 왜 앞으로 가지? 그러니까 내 몸이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슬플 때 억지로 웃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억지로 웃으면 즐거워져. 진짜로 머리는 바보라서 내가 몸이 하는 행동이 그 기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거기도 적용이 되는데 감정이라는 건 총량이 해당이 안 돼. 감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지배하는 건 몸이야. 얼굴 표정 하나 몸 표정 하나. 그래서 내가 자꾸 얼굴 찡그리지 마라 뭐 하라 그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 나도 맘먹고 시비 걸고 싶으면 나 눈빛 차갑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치?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채소만 튀우면 돼. 그럼 시비 거는 거야 그게. 그럼 나는 벌써 안에서부터 내가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동시에 나는 벌써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자체의 표정 하나에 입꼬리 하나부터 전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계속 시키는 거 있잖아요. 본캐도 시키잖아요. 본캐죠. 블로그 이전에 본캐적으로 먼저 시키잖아요. 네. 그 시키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그 하은이 공부법하고 혜원이 공부법하고 자꾸 예를 들어요. 혜원이는 엄마도 인정하지만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게 뭔 소리냐면 응용력이 좋은 애가 아니야. 근데 걔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기억력만 좋아. 공부할 때 보면 평소에 뒤질나게 어지르는 애가 시험 공부할 때는 꼭 치워. 집 정리를 해. 그러니까 책상이 진짜 폭탄이었어. 근데 시험 때만 되면 깔끔해. 앉아가지고 책상을 치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노트를 보면 책이 압축돼 있어. 요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시 풀어봐. 압축 포인트만 찾아내게. 그리고 그것만 외워버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 잘한 거야. 하은이는 걔 어릴 때부터 나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면 집에 있는 중문에 유리창에 보드마카 주고 설명해봐 그랬어.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다 지가 알아. 아니면 설명하다 모르는 거 내가 그 부분만 이렇게 뭔가 이상한 건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봐. 그러면 그거 하다가 알아. 지금도 친구들한테 패드 가지고 무슨 어플인지 모르겠는데 어플 해가지고 나한테 그걸 해줬는데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리병 물병 위에 올려놓고 촬영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어. 시험 끝나는데 막 설명하고 있어. 하은아 놀러 가자 그랬더니 7시부터 약속을 했대 설명하기로. 너 시험 끝났잖아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아직 시험이 안 끝났대 다른 학교는. 그래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기로 했대. 설명을 1시까지 하고 있어. 설명을 1시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100점 맞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인트를 집어서 압축하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하나는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게 그 두 가지를 시키는 거야. 사실은 파트너들한테. 포인트 집어서 압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속을 뒤집어지는 게 올려놨는데 안 봐. 올려놨는데 안 봐. 올려놨는데 안 봐. 그리고 그걸 댓글 달으라고 그래. 댓글 달으라는 게
미팅할 때 애프터 기억나죠? 네. 애프터 좋았죠. 자, 왜 안 좋았어요? 내가 그때도 계속 요구했던 게 함축이 안 되니까. 포인트 하나만 네, 찍으라고 했잖아. 그게 안 돼서. 하나만. 음. 그날 1시간 반, 1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에 강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와닿은 건 그게 다 안 와닿아.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만 찝어내는 거야. 근데 계속 내가 이제 그때도 미팅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 들은 거야, 그러면. 들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여기에 몸만 와 있었어. 머리는 딴 데가 있었던 거야. 들은 거 하나를 찝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트레이닝이 댓글이에요. 근데 지금도 달리는 거 보면 풀어. 포인트를 찝어내라는 건데 포인트를 안 찝어내고 풀어. 그리고 포인트를 찝어냈으면 적용할 게 나와야 돼요. 적용이 없어. 그랬는데 돼지꼬리가 왜 들어가야 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음에 뭐냐는 거지. 이걸 느꼈는데 그 다음이 뭐냐고. 오늘도 올려놓은 그 영상에 보면 왜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1인 기업 어쩌고저쩌고 왜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다가 나와야 돼. 그 영상에서는 포인트는 진짜 하나였어요. 1인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라? 딱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해야겠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포인트를 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해설을 해놨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다 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또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 그거 하나만. 그거를 그 많은 내용에서 나한테 와닿는 거 하나. 그걸 잡아내려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경청에서 얘기하자고.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아나운서 타입이야. 아나운서가 만약에 날씨 얘기를 하고 있어. 만약에 춤을 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날씨가 안 들어오지. 근데 만약에 뉴스 앵커가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뉴스 앵커가 저기요, 거시기요, 이런다고 가정해봐요. 차라리 요정을 가지. 그 예쁜 얼굴에 만약에 저기 거시기요, 이런다고 가정해봐요. 안 들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단정한 복장에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귀에 거슬리면 안 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없어요. 그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없어요. 커피가 맛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없어요.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 이거야, 그냥. 근데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랑 이 커피가 맛있는 것 같은데요 랑은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아니 지가 지 입맛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가 왜 몰라가지고 맛있는 것 같은데요가 나와.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로 끝나야 돼요. 결론을 내야 돼. 맛있냐 맛이 없냐. 나는 이 커피가 내 입맛에 맞지 않아. 나는 어느 게 더 좋아. 이런 거 괜찮아.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끝 어미를 늘리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끝 어미를 내리는 거랑 올리는 거랑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이 커피는 맛있어. 이 커피는 맛있어. 이거랑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 이거랑 이 커피는 맛있습니다. 이거랑 차이점이 뭘까? 뒷꼬리 올리고 내리고 중간 끊고. 올리는 게 나는 먹어보고 싶어. 일단 내리는 건 자신감이 없어 보여. 내리는 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올리는 건 먹어보고 싶고 호기심이 들고 중간 거 그냥 이렇게 일정 맛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 같이. 단정. 자, 말꼬리를 올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싸우자고 덤벼? 싸우자고 자꾸 덤벼? 톤이 올라가니까. 귀에 되게 거슬리는 거야 네. 그거.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식당에서 그랬다며.
식당에서 그 저기 뭐야 종업원이 그랬다면서 아, 사실이야 그랬다면서 그 그- 뒤에 올렸다며 그치가? 강하게 했다며 어. 그 말끝이 강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올리면 안 돼. 올리면 나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건 싸우다가 덤비는 게 돼버려. 그래서 말꼬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아나운서처럼인데 너무 아나운서처럼 하면은 이런 거지. 오늘 이 미팅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 감정 배져야지 아나운서는. 아, 재미없어. 감정 요즘 빠져서 아나운서도 감정은 다 넣더라. 그래, JTBC 보니까. 그래. 자기 개인 기본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이 공식적인 것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그래서 사람이 내가 살아야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지. 오페라 하는 것처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페라 하는 것처럼 뭐예요?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악센트, 포인트를 주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어미는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내가 강의를 할 때라든가 내가 제품 설명을 할 때 들어봤잖아요. 강단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경험을 갖고 있고 계속 정리를 해왔어. 포인트를 갖고 계속 정리를 해왔어요. 무조건 써. 무조건 써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말할 때 속도라든가 톤이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뒷골이 올려 낮춰 끊어. 그때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다 끊어요. 내가 음성 편집 프로그램에 내 거를 올려보잖아요. 끝 단어가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탁탁탁탁탁 끊겨져요. 이 사람도 그러더라고. 끝에 가다 끊어지더라고. 근데 좀 거슬리는 사람들 거 이렇게 편집하려고 올려보면 끝 단어가 늘어지거나 쳐 올라가 있어요. 다. 그게 그래서 거슬리는 거야 귀에. 근데 나는 그게 없어. 대신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까도 막 빨리 했다 널 하는 것처럼 톤 높이 이러는 것처럼 내가 감정을 넣어야 될 부분은 넣고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을 넣어야 될 부분은 넣고 빼야 될 부분은 빼고 그리고 끝 단어는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장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복장이나 맞아. 자세 가령 강의를 하면서 짝다리 짚고 다닌다고 가정하자고요. 얼마나 재수없는지 알죠 이거? 짝다리 짚고 건담적. 그치 그런다고 가정해. 평소에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보기에 건버려. 그러면 가령 요러고 있는 거 너무 불편해. 면접 보는 거 같아, 불편해. 면접. 너무 불편하고 꼭 신입사원 같아.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 네. 근데 이러고 있는다 가정해봐요. 거만해. 거만 그나마- 자신감이죠. 그래. 그래서 그나마 경청이 이제 그 신사복에서 조금 이렇게 중후한 모습을 강조를 하는 옷의 사진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자세야. 다 쇼파에서. 소파에서 살짝 그것도 뒤를 이렇게 끝에 앉는 경우는 없어요. 의자 끝에 앉는 경우는 장동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올릴 때는요 조금 난 근엄해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이게 근엄이요 근엄과 거만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요 진짜 한 끗 한끗 차이야. 차이야. 맞아. 그래서 의자에 앉는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엉덩이 빼는 순간에 그건 거만해지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빼? 하는 거. 절대로 의자에서 엉덩이 빼는 거 아니에요. 의자에 끝털이 걸터 앉는 거 이건 불안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고 재수 없어 보이는 거야 그냥. 적극적인 자세. 그 자세가 딱 졸린 자세예요. 나 안 듣겠다. 잠자기 딱 좋은 자세야. 빼면 안 돼. 머리만 의자를. 숙이는데. 그러니까 집어 넣어야 돼요. 의자를 집어 넣어야 돼. 이게 거리가 들어와야 돼. 이게 3cm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다고 너무 붙으면 답답하고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 자세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장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복장에서 남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강단에 서면 특히 키 큰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여자들은 바스트가 있으면
매력적인데 남자는 고추가 튀어나오면 변태 같잖아. 그거 보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갑자기? 원초적으로 확.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 지네께 그런 걸 어쩌라고. 자, 보통 강단에 쓰면은요 높이가 요 정도 되는 데가 많아. 아니면 옆에 이렇게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쓰면서 진짜로 이거야. 가슴은 서울로 보내고 엉덩이는 독도로 빼야 돼. 근데 이거를 해줘야 자세가 딱 서요. 이렇게 해줘야지 목이 쓰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쓰겠다고 힘을 주면서 이걸 집어넣어 엉덩이를 안으로 이렇게 한다고?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특히라도 여름에 좀 이렇게 타이트한 옷 입으면은요 그 와중에 또 삼각은 왜 입어 여기서 거기까지. 그러면요 시선 어디 가는지 알아요? 똥싸바지 되는 그 엉덩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꼬치만 보이는 거야. 그치 상상해도 지금 징그럽지? 더러워. 그치? 그게 돼버려. 그래서 쓸 때 항상 신경 써야 돼. 어떻게? 엉덩이 빼고 뒤를 빼야지.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문제고 이거랑 같은 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까딱거리는 거고 끝털이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고 뒤로 빼는 거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거를 평소에 해봤냐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편해한다 하면 무엇 때문인지를 봐야 돼. 얘기 안 하면 모르지 뭐. 얘기 안 하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 가령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어. 아니 뭐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 물어보면은 난 그냥 졸렸어. 그러면은 그 자세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런 자세를 하면 돼.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꽂혀야지. 고쳐야지. 얘기해주면 감사한 거. 왜 고쳐야 되지?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안 좋으니까. 안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내가 모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쳐다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살아. 알게 뭐야. 그치, 알게 뭐야.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이랬던 것처럼 기계들 한 4, 50대 있는 데에서 나 혼자 기계만 보면서 살아. 알게 뭐야. 편하게. 그쵸? 근데 지금 그런 사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법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호감 있게 봐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는 착한 놈이어도 마음으로는 성실한 놈이어도 상대방이 나를 호감 있게 봐주지 않는다면 운이라는 게 따라오질 않아. 운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끌어당기는 거거든. 근데 내가 끌어당기는 운은 내가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주면 안 와.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세에서 보여지는 풍겨지는 향기거든. 그 향기가 좋아야 돼. 좋다는 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막 해도 상대방이 느끼는 그 감정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거거든. 운이 좋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언행이나 언어나 행동을 안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와중에 성실해. 성실하다는 거가 뭘까? 남한테 뭐 가령 당신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당신 옆에 뭔가 일거리 있는 걸 봐? 그냥 딴 사람한테 밀어놔? 못 보자 그건. 못 봐.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할 거예요. 특히나도 내가 더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먼저 뛰어가지. 그거를 보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 같아? 저 성격 급한 애들. 성격 급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저게 좋게 말하면 싹싹하고 부지런한 애. 본인 또래에서 그거를 귀찮아서 숨기고 싶은 애들은
아 재수 없어. 쟤 혼자 또 나선다. 이럴 수 있어. 근데 걔들은 항상 그러고 살아. 근데 나머지 본인한테 운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보다 못하거나 또래가 아니라 낫거나 더 연배인 사람들이 다 운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본인이 의도하고 상관없이 당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피해. 뭐 우리 그 귀찮잖아. 뭐 다 피해. 얘 또 이런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끼리는 좋아 할 수 있어. 운이 올 것 같아요? 오다가도 가겠죠. 그쵸, 오다가도 가. 그 당신은 내가 하는 게 편해. 몸이 배어 있어. 그냥 가령 길거리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조금 헤매고 있어. 당신 성격이면 가서 부축해. 근데 그거를 지나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누군가가 그걸 봤어. 둘 중에 누굴 도와줄 것 같냐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벌써 한참 텀이 떨어졌어요. 보는 즉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있다. 내가 박서연이라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야. 목소리 듣고 다 알아. 당신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초반에 이야기한 것들, 듣는 법, 압축하는 법, 그 다음에 내가 풀어내는 법, 이것만 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트레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리학부터 행동심리학,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도 이제 잠깐만 요즘에 내가 책을 너무 게을르게 조금 봐서 고민하고 있는 게 FBI 쪽에 심리학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다 행동으로 다 캐치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아. 그래도 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지. 그 사람들 책에 전부 다 선할 수는 없어. 왜냐면 다 드러나가도 좋은 건 아니니까. 뜨거워.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